구사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제시문에서는 학생들은 게임에 과몰입하며 가정교육이 부족하여 기본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사 학생의 학교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으며 돈이 많지만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 조건 중 하나를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자율 시간에서 인성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부족했던 인성 측면을 기본 습관 형성과 학생들에게 부족했던 기본 습관 형성과 관련하여 인성 과목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에 돈이 많은 만큼 인성 한마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에 학생들과 인성과 관련된 글쓰기 또는 인성 브랜드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한 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 한마당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습관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과 가정, 학생,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인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이러한 인성 한마당과 같은 단기적 이벤트에서 끝이 나지 않도록 생활화할 수 있게 일지를 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 중 인성 과목을 매주 1시간 넣음으로써 매주 1시간씩 자신의 인성과 생활화 정도에 대해 자신의 기본 습관 형성과 관련된 생활화 정도에 대하여 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게임에 과몰입했는지 등과 같은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한 학기, 1년 긴 호흡으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습관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제시문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사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학생 A는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그로 인해 폭식을 하여 비만인 상태이며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늦은 시간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학생과 교사 1대1로 약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학생과 함께 서로 상담을 통해 나눈 뒤 교사와 학생은 함께 규칙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 학생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칙을 스스로 만든 만큼 더욱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지켜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둘째, 식단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폭식이 있은 만큼 학생이 폭식으로 인해 비만인 만큼 학생의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지를 쓰면서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하면서 폭식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지는 교사와 영양교사, 학생이 서로 함께 이야기해봄으로써 알맞은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이 비만에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협동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동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A 학생은 비만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협동을 하는 만큼 친구들과 이해와 존중을 자세로
교우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형성을 충분히 하여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안으로 A 학생은 기본 생활 습관을 길러나가며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사형 3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에게는 진로 연계 교육을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학생들을 상대로 전환기 교육을 3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글 블럭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한글 해득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글 해득이 부족하게 된다면 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후 교과 교육에 부진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습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한글 블럭을 통해서 글자를 자음과 모음을 모으고 가르면서 단어를 익히고 이러한 단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장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교 보물찾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 시설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쪽지를 숨겨두어 이 쪽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은 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학교의 시설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란 즐거운 곳이구나,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학급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급에 감정 텐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들어온 만큼 교우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감정 텐트에서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정 텐트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글 블럭, 학교 내 보물찾기, 감정 텐트를 통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충분히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미래교육 역량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에 따라서 디지털 AI가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는 알맞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다양한 디지털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교수 학습 도구, 자료 등을 교사가 선택하여 이에 알맞게 학급에 재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구성을 하게 된다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가 풍부하게 했던 교육을 또 한 번 공유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 정서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회정서 미래 교육에 따라서 디지털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여전히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고 이에 알맞게 상담 또는 회복 서클 운영 등과 같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학습의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알맞은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역량과 사회 정서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2026학년도에는 학부모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싶어 할 만큼 학부모 교육의 중요도는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부모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에게 의사소통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이 두 관계에서 서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서로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잘못된 의사소통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 또는 의사소통 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이는 곧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연계하여 가정과 연계된 학습의 차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등에 관해 학부모를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제공 또는 학부모와 함께 루브릭을 만들므로써 가정과 연계된 학습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2가지 방안으로 학부모, 즉 가정은 그저 학교와 떨어진 교육 주체가 아닌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 주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3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즉답형 3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성교육 방안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칭찬데이와 사과데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친구에게 학급 구성원 중 1명을 선택하여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과데이를 통해서 평소에 담아뒀던 마음이 있다면 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게 하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 책임을 기를 수 있는 사과데이, 그리고 학생들이 존중을 하는 자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칭찬데이를 1년 내도록 함으로써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급 인성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서 즉 학급의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성 브랜드를 학생과 함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매번 상기시킴으로써 인성 브랜드를 만든다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학생들과 함께 이 인성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가지 실전적 인성교육 방안으로서 학생들은 경기도의 인성교육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